전 유럽이 경악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그리스의 해양산업 최전선에서 수많은 배를 지켜봐 온 기술 감독관 니코스 디미트리온이다.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았지만 그날 아침 지중해 한가운데서 목격한 그 광경은 제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마치 종이장처럼 찢겨나간 거대한 유조선의 선체. 그 틈으로 쏟아져 나오며 푸른 바다를 검게 질식시키던 수십만 톤의 원유. 그것은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고된 재앙이었으며 인간의 오만이 불러온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 속에서 세계가 어떻게 다시 진짜 기술을 찾아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무너진 유럽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었는지에 대한 진실의 기록입니다. 그날의 비극은 정확히 18개월 전 한 장관의 어리석은 서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을 18개월 전 3월의 어느 화창했던 아테네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날 해양부 대강당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해양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을 때 저와 제 동료 터도라 박사는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오늘부로 한국 현대중공업과의 80억 달러 규모 초대형 유조선 건조 계약을 전면 백지화합니다.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25년간 우리 그리스 해운업을 지탱해온 것은 바로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도 없었던 완벽한 파트너. 그런데 그들을 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터키의 신생조선소와 손을 잡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건조 비용의 38%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8%, 그 숫자가 회의장을 지배했습니다. 정치인들은 환호했고 언론은 재정 건전화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엔지니어인 저에게 그 숫자는 죽음의 확률로 보였습니다. 선박 건조에서 38%를 깎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진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을 팔아넘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장관실로 달려갔습니다. 장관님, 터키 조선소의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용접 품질, 강판의 내구성, 그 어느 것도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니코스, 자네는 너무 한국 기술에만 의존해왔어. 이제 유럽도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해. 국민은 싼 배를 원하네. 저는 그날 제 책상 위에 놓인 한국산 선박의 완벽한 안전 데이터를 보며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아테네 항구에는 20년이 넘은 한국산 배들이 여전히 튼튼하게 떠 있었지만 정부는 그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 지사장이었던 박준혁 이사를 만난 건 계약 파기 통보 다음 날이었습니다. 기술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저에게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니코스 씨,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날 겁니다. 다만 그 대가가 너무 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의 말은 예언이었습니다. 터키 조선소에서 첫 번째 배가 만들어지는 동안 들려오는 소식들은 끔찍했습니다. 용접 비드는 엉망이었고 설계 도면보다 18%나 얇은 강판이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선체 중앙을 지탱하는 핵심 보강제마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축소되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157쪽 분량의 구조적 위험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선체 균열은 필연적이다. 당장 멈춰야 한다. 하지만 제 보고서는 해양부 시스템 구석에 처박힌 채 단 한 명의 고위 관료에게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단 한 줄. 이미 결정된 사안인 과도한 우려 자제 요망. 그 사이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는 브라질과 사상 최대 규모의 LNG 선박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는 한국 기술을 원하는데 오직 그리스만이 눈과 귀를 막고 낭떠러지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터키에서 건조된 1호 선박 아르고스 프라이드가 진수된 지 고작 3주 만이었습니다. 새벽 4시 긴급 통신이 울렸습니다. 선체 중앙부에 원인 불명의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초기 운항 과정의 자연스러운 조정 현상이라며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들의 거짓말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배 포세이돈 글로리가 원인 모를 기울어짐 현상을 보였습니다. 선장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내부 격벽이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건 구조적 결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배인 올림포스 베이저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오랜 친구 칼을 선장이 지휘하던 그 배였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 갑자기 들려온 금속의 파열음. CCTV 화면 속에서 선체는 마치 쿠키가 부서지듯 쩍 갈라졌습니다. 30만 톤의 검은 원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버리고 선택한 38%의 비용 절감이 청구한 피해 계산서였습니다. 아름답던 지중해는 죽음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피해 복구 비용만 1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7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고작 30억 유로를 아끼려다 그 400배가 넘는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유럽연합 EU 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뒤로 7개국에서 파견된 조사단이 아테네에 도착했고 저는 기술 자문위원으로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터키 조선소에 내부 문건이 폭로되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안전 기준을 무시하라는 지시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용접 장비는 14개월간 교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을 때 저는 18개월 전 무시당했던 제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버리는 순간 이 재앙은 시작된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에서 온 기술 자문단 박준혁 이사팀이 입장했습니다. 그들은 변명 대신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용접 불량률 연춘 0.03%, 세계 평균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한국산 선박의 평균 수명 25년 이상, 구조적 결함 사고 0건, 브라질 프로젝트 국제기준 대비 안전성 40% 초과 달성.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북극해의 얼음 폭풍 속에서도 한국 배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술입니다. 그날 오만했던 그리스의 장관은 한국 기술진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사과가 아니라 유럽 조선산업 전체가
대한민국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염치불구하고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기술자들이 한국의 안전 철학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를 포함한 10명의 그리스 기술진은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듯한 거대한 드라이도크, 그곳을 꽉 채운 선박들. 하지만 우리를 압도한 건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디테일이었습니다. 연결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자동 용접 로봇. 강판 하나를 쓸 때마다 거치는 17단계의 테스트. 30년 뒤를 생각하며 오늘 검사한다는 한국 엔지니어의 말. 한 그리스 동료가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검사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한국의 품질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는 비용보다 비싼 것은 없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인 이유는 단순히 송이술이 좋아서가, 아니, 오늘 들려드린 이 기적같은 실화가 가슴 벅차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대한민국 파이팅! 이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